안녕하세요. 돈되는 부동산의 김현중 박일권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랜드마크 대장지역에서 후광효과를 받을 지역은 앞으로 어디가 될지, 또 그 안에서 틈새 지역은 어디가 될지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혼란의 서울 부동산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꿋꿋하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랜드마크, 대장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들은 어디가 있을지, 또 그것들의 파급 효과는 무엇들이 있을지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서울의 랜드마크에 대한 개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이런 개발 계획들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노후화된 빌라나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앞으로 초고층 랜드마크로 변화를 통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부촌으로 바뀔 지역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핵심 지역 중심으로 해서 초고층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입지가 좋지 않으면 이 초고층 아파트나 랜드마크가 들어올 수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입지 자체가 탁월해야 이런 랜드마크가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토목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지난 연말에 발표가 됐죠. 성수동을 대표하는 레미콘 부지가 이제 77층 타워로 랜드마크로 개발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GBC와 잠실 마이센터 또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업 업무 랜드마크뿐만 아니고요. 주거시설로서는 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초고층 50층에서 77층 규모의 그런 랜드마크 주거 부촌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대표적으로 압구정동과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랜드마크가 개발이 되면 당연히 후광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랜드마크의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랜드마크가 개발이 되면 돈이 있어야지 개발이 그렇죠. 되죠. 예, 그러면 뭐 작게는 수천억에서 수조의 투자 금액이 들어오고요. 랜드마크가 되면 뭐가 들어오죠? 일자리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예. 그런 기업들 일자리가 많아지고요. 또한 사람이 모입니다. 돈과 기업과 사람이 모이면 그 지역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강남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테헤란로로 대표되는 이런 상업 업무 타운으로서의 가치,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지역이 강남이기 때문에 네. 이런 강남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개발 수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역, 그런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은 바로 주변의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주택가의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랜드마크가 들어오고 주변 지역에 허름했던 단독 다가구 또는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 신흥부촌으로 예. 탈바꿈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특히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잘 살펴보시고 저희와 함께 투자하시면 앞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랜드마크 개발 지역이 투자 1순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지역은 어디다? 후광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눈여겨봐야겠죠. 맞습니다. 랜드마크가 들어오는 바로 주변 지역, 네.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투자의 1순위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동구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이제 누가 봐도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좀 말씀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개발의 후광효과를 받을 지역은 어디가 첫 번째로 될지 대표님께서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변을 대표하는 재개발 지역이고요. 성수동에 3표 레미콘 부지의 77층 트윈타워가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건데요. 이런 랜드마크가 개발이 되면 앞으로 서울에 엄청난 스카이라인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개벽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앞으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약 10년 후에는
200m 이상,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롯데타워와 파크원, 네, 여의도 파크원. 초고층 이런 오피스타운이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업무타운 위주로 개발이 됐지만 앞으로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초고층 랜드마크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개발 지역 집값과 임대가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삼성동, 강남을 대표하는 테헤란로죠. 그렇죠. 그리고 잠실, 네. 주공 5단지, 용산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요. 여의도권역도 3종에서 준주거나 상업지로 종상향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요. 성수동 지금도 업무타운으로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지만 이런 성수 70층 랜드마크와 전략정비구역 개발에 따라서 앞으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과장님 보시면 서울의 재건축 단지 초고층 추진 현황을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압구정, 성수, 잠실 그리고 한강맨션, 동부천동이죠. 여의도, 목동, 여의도 한양. 네, 보시는 것처럼 강남이나 송파, 성동구, 용산, 영등포, 양천구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런 지역들 집값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랜드마크로서 꿋꿋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집값이. 맞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불확실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네네. 신고가가 터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 3구, 용산, 그리고 여의도, 그렇죠. 목동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층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낮은 층이 56층이고요. 가장 높은 층이 77층입니다. 그러면 50층에서 70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형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규모의 그런 랜드마크가 주거시설로서도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77층 랜드마크 개발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가장 큰 수혜 지역은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77층 바로 옆이 그렇죠. 전략정비구역이고 성동구 전체적으로도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 초고가 아파트의 가치는 올라가고 가장 큰 수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지역이 삼표 레미콘 부지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이 지역이 바로 70층이 넘는 트윈타워로서 상업 업무타운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바로 앞쪽 라인으로는 서울숲이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한강뷰가 멋있게 나오는 그런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수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러리 뭐죠? 어포레, 그리고 바로 옆에 서울 아크로포레스트, 그리고 앞쪽 트리마제. 라인으로 예, 맞죠? 그 3대장이 지금 1억대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옆 라인이 여기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성수 77층 랜드마크와 이 3대장과 성수 전략정비구역, 성동구 전체적인 집값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성수지구 전체적인 개발의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또 같은 한강변 벨트 라인에 있는 또 자양동을 좀 꼽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성수 5지구, 6지구라고 그렇죠. 불리는 자양동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후광 효과 바로 자양 4동과 2동 한강변을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투자 금액이 많으시면 성수동 지역을 1순위 지역으로 보시고 투자를 검토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투자 금액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한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순위 이런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 바로 자양동 라인도 검토를 해보시고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완전히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큰 변화 속에 뭐가 있다? 큰 기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기회의 지역 어디다? 자양동일까요? 맞습니다. 자양동이 앞으로 큰 기회가 있는 지역이고요. 큰 기회, 즉 투자자분들께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자양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강변의 희소 가치는 이제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남권과 인접한 한강변의 지역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지역들이 신흥 한강변 부촌으로서 자리를 잡게 될지 대표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후면 한강변 벨트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의도로 시작해서 용산, 반포, 압구정, 성수,
자양, 맞습니다. 잠실권까지. 그러면 강남 한강변 벨트가 완성이 될 텐데요. 이런 강남 한강변 벨트 중에서도 강남 벨트는 어디다?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압구정, 청담, 잠실, 성수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대민을 장식하는 지역이 자양동이죠. 맞습니다. 강남 한강 벨트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자양동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자양동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압구정이나 청담, 잠실, 성수동은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역이고요. 하지만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명한 지역보다는 앞으로 어떤 지역?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유망한 지역을 좀 선택하셔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야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겠죠. 바로 유망한 지역은 자양동 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일단 자양동을 대표하는 지역이 바로 자양사동이죠. 네. 자양사동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에 정비계획 개발 계획이 확정이 돼서요. 상반기 때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자양사동의 투룸 기준으로 거의 12억, 13억대 거래가 될 정도로 정말 자양사동의 개발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1억 초중반에 투자할 수 있었던 자양동이 그렇죠. 이제는 투자 금액이 7, 8억, 그렇죠. 8, 9억이 들어가는 시점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 그러느냐? 입지상으로 한강 뷰가 나오죠. 맞습니다. 그리고 총 3,000세대 최고 50층의 대단지를 예정해 있고요. 맞죠. 한강변을 대표하는 지역이죠. 바로 좌측편이 성수 4지구고요. 예. 바로 우측편이 성수 5지구로 불리우는 자양사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앞쪽 라인으로는 한강변 뷰가 정말 잘 나오는 한강변을 랜드마크로서 개발되기 때문에 자양사동이 이렇게 단기간 안에 시세가 급등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입상 봤을 때는 압구정, 청담, 잠실과 바로 붙어 있죠. 그렇죠. 다리만 건너가시면 바로 강남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압구정동과 청담, 잠실권역의 개발에 직접적인 그런 수혜,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시는 것처럼 압구정동이고요. 네. 청담동, 삼성동, 그리고 잠실 마이스와 잠실 주공 5단지 라인이 강남권에 포진되어 있는 한강변 벨트입니다. 네. 바로 맞은편이 성수동이 있고요. 바로 이 지역이 70층 3표 레미콘 부지가 개발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3대장 성수동과 장4동, 장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1동도 최근에 이제 개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강남 압구정동, 청담, 잠실권역과 성수 자양동 라인은 한강변, 강남벨트의 완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자양 1, 2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비사업 맞습니다. 추진을 많이 하고 있죠.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작년만 해도 자양 1, 2동에 신규로 정비 사업이 4군데가 신규로 지정이 그렇군요. 될 정도로 정말 개발 바람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지역 중에서도 네. 조합설비 인가를 앞둔 지역들도 그렇죠. 나오고 있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만큼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또 해석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만큼 한강변의 가치, 그렇죠. 역세권의 가치, 또 강남권이라는 그런 입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자양동에서도 한강변 라인은 재개발 지역은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포텐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양 1, 2, 3동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총 몇 세대 정도가 개발이 돼요? 대략 추산적으로만 23,000세대 가량 되기 때문에 거의 기존 있는 세대 수까지 거의 3만 세대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양동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름한 단독 그리고 그렇죠. 빌라 이제 혼재 있는 이런 전형적인 이제 지금 노후 주거 단지죠. 그렇죠.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거 단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네. 앞으로 7, 8년, 10년 후에는 2만 세대가 넘는 그렇죠. 최고가 브랜드 타운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특히 자양 이동에 모아타운이 선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탑 브랜드의 그렇죠. 시공사들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죠. 실제로도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벌써부터 시공사 현수막이 정말 도배가 될 정도로 현장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급 입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가치, 그렇죠. 대단지 브랜드 타운이 될 수 있는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양동
1, 2, 3, 4동이 있습니다. 4동은 솔직히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고요. 그렇죠.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죠. 거의 10억 이상 바라보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 맞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실거주가 필요해서 10억 이상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양 4동 놓치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자양 1동과 2동도 기회가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한강변 예. 또 역세권 지역에서 일부 세대는 또 한강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자양 1동과 2동의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소액으로 가급적 소액으로 큰 수익 얻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의 랜드마크의 가장 큰 후광 효과를 받을 곳에 대해서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강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성수 전략정비구역 놓쳤다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자양 4동 놓쳤다고 또 한탄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기회가 살아 있습니다. 자양 1, 2동에 기회가 있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10분의 1 투자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런 틈새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개발이 완료가 되면 한강뷰가 나오는 6,500세대 매머드급 단지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 또한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양동은 강남권역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삼성 GBC와 잠실 마이센터의 후광효과 착공에 따른 투자 가치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압구정, 잠실, 성수, 자양 바로 이 지역이 강남 한강벨트의 완성입니다. 특히 자양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 벨트의 완성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이 되면 얼마의 시세가 될 수 있을까요? 최소 40억, 50억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죠. 맞습니다. 압구정 제가 볼 때는 최고가 아파트로서 8, 90억 이상 갈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잠실 성수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자양동 또한 한강뷰가 나오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가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4, 50억 이상의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또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틈새 지역 매물도 있죠. 네. 그런 내용들은 뭔가요?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혜택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무주택 청약이 가능한 혜택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6월부터 시행 예정인 6년 단기임대 사업자도 활용하시면 세제 혜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혜택도 다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자양 1, 2, 3동도 다양한 정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발이 확정된 지역도 좋지만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면은요. 개발이 확정되면 단기간 안에 최소한 3, 4억 이상 그렇죠. 시세 차익, 프리미엄까지 얻어갈 수 있으시고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양동은 한강변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희소 가치가 대단하죠. 예. 그렇죠. 3, 4억 올랐다고 파실 게 아니고요. 입주까지도 하셔서 한강 뷰를 바라볼 수 있는 최고가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입주한 후에는 최고가 한강뷰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한강변의 거의 마지막 남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양동 한강변 남은 마지막 투자 지역으로서 잠재력 자체는 아마 최고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자양4동 투자 놓치신 분들 후회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고 향후에 제2의 성수동, 제2의 자양4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강변 신흥 랜드마크가 될 자양동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아직은 자양동에서 1, 2억대로 마지막으로 한강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양동 한강변 소액 투자 관련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투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돈 되는 정보 지속적으로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문의사항 쓰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도 상세하게 저희가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 되는 부동산의 김현중 발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